제가 폴스타 우리 연합 세미나는 PM 되고 한 번 왔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맞나요? 제가 그 이후로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 계속 안 하다가 저번 달에 바로 위에서 하는 그룹 강의 갔다가 오늘 또 우리 이제 연말에 조은주 그룹장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전화를 제가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장님도 전화는 잘 받죠. 제가 바로 아니까 전화 받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강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강의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때, 스타 다이아몬드 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저도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계속 이렇게 함께 봤으면 좋겠고 우리 그룹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조은주 그룹장님은 제가 다이아몬드 때부터 BYC 강남의 BYC 빌딩에 NR 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같이 이제 회식하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때 제가 늘 막내였었는데 그게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그때 많이 뵀었고 우리 신지영 그룹장님은 신지영 그룹장님 강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전부터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유머러스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게 남이 들었을 때만 그런가? 저는 되게 팬이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처음 초기 때 사업했을 때 강변역에 센터가 있었거든요. 한마음 미피 모델하우스로 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룹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도 강의해 주시고 강의를 하실 때마다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강의를 잘 안 해주셔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성공자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제를 주셨는데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처음에 이제 사업했던 이야기들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비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경험한 친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쭤보면 되게 쑥스러우시죠, 손들기가. 그래서 직접 처음 오신 분들께 손 들어달라는 무례한 부탁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시고 오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시죠? 네. 그러니까 모시고 오신 분이 내가 처음 오신 분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 처음 오신 분 이쪽에 앉아 계시면 이쪽 손 들어주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이쪽 손 들어주시고 양쪽이 양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오신 거 맞죠? 요즘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고 자기가 사업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그럴 거다. 나중에 제가 15년 전, 17년 전에 사업할 때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신재영 그룹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믿었겠습니까? 절대 안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그런 타이밍이 된 게 맞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저도 이 자리에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처음에 오게 됩니다. 저는 누굴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말을 되게 잘 듣게 생겼나요? 되게 안 듣게 생겼죠? 제가 이 이야기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저희 어머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계속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는데 제가 맨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2002년도에 처음 듣습니다. 23년 전 얘기네요. 와,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월드컵 할 때 저는 군대에서 같이 제대했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어머니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느낌에 그냥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하냐?
네트워크 마케팅 뭔지도 모르고요. 무슨 뭐 다단계 피라미드 누가 피해 본 거 있는 거 그 구별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되게 이상하죠. 사람 많은 데는 좋은 데니까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싫어요. 네, 그냥 싫어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말았던 게 2002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 좀 쓸 수 있을까요? 아, 요것도 써야 되니까 이 정도 살까요? 그냥?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2002년도에 어머니나 열심히 하세요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직장 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간 이제 직장은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던 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었어요. 그 인사과에 이렇게 있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유명한 백화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 롯데 현대백화점은 잘 아는데 신세계가 유명한 건가? 근데 그게 3대 백화점이고 그때도 이마트가 신세계 건지 몰랐어요. 이마트는 엄청 많이 봤는데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20대 때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냥 좋은 회사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인턴십으로 들어간 거였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백화점에서 백화점 이제 많이 가보실 텐데 백화점 본사 직원들은 백화점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매장에 있는 브랜드 직원분들이 계시고 뭐 보안 그리고 뭐 플로어 매니저, 서비스 매니저 층에 한 명씩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백화점 직원이 이제 없는데 근데 이 유통과 이 마진 이런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백화점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못 하죠. 얘네가 몇 프로를 가져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가로 따로 팔아요. 따로. 그 세일을 해도 세일을 하든 안 하든 언제나 추가 10% 20%가 되는 카드를 따로 주고요. 그리고 문 닫고 폐점한 다음에 뭐 따로 매장을 열어서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백화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장소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거 어차피 돈 많으니까 그냥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 부동산 가격 오를 거고 그거 딱 지어만 놓고 마진을 그 여러분들 세일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35% 정도 가져가고요. 정상 매장에서 파는 건 45%, 55%까지도 막 가져갑니다. 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못 사겠죠.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회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경험을 했던 거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직장을 들어간 건 BC카드라는 회사였어요. 금융권 회사거든요. 그냥 일반 카드사랑은 조금 얘네가 특징이 달라서 BC카드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뭐 금감원 장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다 BC카드 가지고 계실 겁니다. BC카드 회원이세요, 회원. 근데 여러분 BC카드 회원 가입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100% BC카드 회원이실 거예요. 내 카드 보면 BC라는 마크가 찍혀있는 카드가 한 개라도 있으실 겁니다. 체크카드 포함해서. 이건 뭐지? 얘네들은 그 자체 카드사가 아니고요. 신용카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돈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 제 대주주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돈 모아서 만든 게 이제 BC카드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들어갔냐? 뭐 큰 꿈을 안고 들어갔냐? 아니죠. 그냥 거기 월급 많이 준대요. 금융권이다 보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10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좋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면 누구나 다 답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직장에선 답이 없겠구나 라는 답을 구하고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평생 직장 사라지고 뭐 평생 직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얘기죠 이미. 근데 지금도 통용되는 얘기 맞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는 자격증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빡 꽂힌 겁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한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인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자격증 시대라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자격증 시대가 아닌가 보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럼 나도 뭐 자격증 준비해야 되나 보다 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직장에서는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 제가 다녀봤더니 직장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무슨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라미드 맨 밑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까지. 우선은 뭐 20대, 30대 때는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잘리진 않습니다. 왜 안 잘리냐면 싸게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 40대 때 옵니다. 40대. 40대 때 그 회사에서 중견 간부급 이제 사원이 되는 거죠. 팀장, 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근데 잘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진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잘리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고 나서 이 자리까지 가려면 전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이만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위기를 넘겼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고 굵게 해야 되나요? 짧고 굵게 한바탕 하고 나와요? 네, 가늘고 길게 가야 되겠죠? 버텨야죠. 그럼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위기가 옵니다. 이제 50대 때. 그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회사 임원이 되거나 잘리거나. 임원이 되시는 분이 많을까요? 잘리는 분이 많을까요? 잘리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늘고 길게 냉면같이 버텼어요. 질기게. 됐습니다. 그럼 임원이 되면 행복하겠네요? 행복한가요? 임원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원부터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3년 안에 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살 날은 몇 살까지 산대요? 10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때도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 믿진 않았지만.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직장 가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직장 가서.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답이 없구나. 왜? 제 사수들을 봤더니 제 위에 상사들을 봤더니 제 사수가 그 당시 때 BC카드 7년 차였거든요. 근데 서울대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뭐 한영 외국어고등학교를 자기가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모르겠어. 뭐 확인이 안 돼. 근데 서울대 나오면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그 위에 그 사람들 봤는데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퇴사하는 사람 태반이고 안 되겠구나. 그럼 퇴사해서 나가서 잘 됐냐? 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시대? 그럼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하고 뭘 할까 또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선택했던 자격증은 이왕 준비하는 거 센 거 하자. 센 거 뭐 컴퓨터 자격증 이런 거 말고 뭔가 센 거. 그래서 제가 저희 형한테 사촌 형이 있는데 형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저희 사촌 형이 회계사거든요. 제 지금 회계 업무랑 세무 업무 다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형 나도 회계사나 할까? 라고 해봤어요. 회계사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지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형이 얘기하는 게 그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회계사는 지가 회계사면서 회계사는 비전이 없대요. 왜? 너무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추천해줬던 자격증이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었어요. 감정평가사 처음 들었어요, 저도. 감정평가사 뭐 감정하는 건지 아세요? 네? 보석 얘기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아리 오랜만에 나왔다. 병아리. 제가 20년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진짜 병아리 얘기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아시죠? 감정평가 건물, 땅, 또 토지, 건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시지가 들어보셨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걸 정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명동 어디 땅이 제일 비싸다 그거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왜? 이거는 부동산 자격증이기 때문에 좋대요, 훨씬. 그리고 회계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뽑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5대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다 인정받아요.
국가 자격증이니까. 그래? 그래서 했죠.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1차는 그래도 쉽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도 저기 1차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부터가 이제 국가 자격증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다니면서. 야간으로 근무 시간을 바꾸고. BC카드 같은 회사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야간으로 근무를 자기 평생 회사 다닐 동안 2년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건 완전 휴가랑 똑같은 거예요. 밤에는 이제 직원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직원들은 이제 무슨 문의 같은 거 받아주고 그러면 하루 출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출근하고 이틀 쉬고 한 달에 10일도 출근 안 하거든요. 월급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할 수는 없고 2년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님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도 즐겁게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게 이제 2005년도 말 6년도 그때 얘기인데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사람이 재밌는 게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이거 좋은 거라 그러세요? 나쁜 거라 그러세요? 좋은 거라 그러죠. 그럼 맞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쁘면 안 하실 테니까. 근데 문제는 반대일 경우에 생깁니다. 내가 이걸 안 해. 그럼 이거 좋은 거라 그러세요? 나쁜 거라 그래요? 사람. 좋은 거라 그래? 나쁜 거라 그래요? 나쁜 거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안 한다고 이거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모든 논리가 없는 거지. 무논리인데 논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왜? 지식이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이랬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했으니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아들인데 엄마가 한대는데 엄청 방해한 거잖아요. 그럼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족분들이 부정하고 방해하고 이러는 분들 계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쌩 까는 거지 그냥. 정답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그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봤어요. 안 보면 어떻게 되나? 아니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다 옵니다.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는데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분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가서 시험 100점 맞아오고 잘 봐오고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럼 시험 100점 받아서 시험 잘 보고 100점 받아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기 와서 나랑 NRC 사업이나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전자 후자? 후자? 전자 후자? 오, 걔가 다이아몬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야. 근데 걔가 크라운 뭐 PM이 100% 된대. 그럼 뭐 여지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정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래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지,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럼 제 가상 시나리오에 뭐가 있냐 이 얘기를 말씀드렸으면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시겠죠? 그럼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상상하는 시나리오에. 그리고 딱 말씀드렸더니 제 상상을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어렸을 때 공부하라 그럴 때 그렇게 안 하더니 왜 나이 처먹고 공부하려고 지랄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강하다. 네. 20대 후반. 그리고 근데 제가 가상 시나리오에 없는 이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벌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돈 벌려고 합니다. 왜? 직장 다녀봤더니 다 잘리고 그리고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알았거든요. 연봉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다 억대 연봉 버는 건 줄 알았어요. 억대 연봉은 뭐 말같지도 억대 연봉 벌려면 임원 돼야 됩니다. 임원. 어떤 회사든. 그리고 우리 억대 연봉 1억이면 우리는 월 1,00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월 1,000만 원이면 1억 연봉일까요? 연봉 2억이에요. 1억 연봉에 월 실수령이 670만 원 정도 되고요. 2억은 연봉 2억이 1,100 몇십만 원이에요. 월 1,000만 원이면 2억인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뭐 찍히는 거 보니까 뭐 그 당시 때 300 몇십만 원, 그럼 300 몇십만 원이면요. 연봉 한 6천 되는 거예요. 6천. 근데 300몇 400만 원은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돈 못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리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돈 벌려고 한 거 맞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면 당장 때려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신 이 1박 2일 세미나 자리에 다시 한번 와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보라고. 왜? 2002년도에 처음 제가 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런 세미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끌려온 거죠. 그때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한 400명, 500명 있는데 간 거예요. 사람 많은데 그냥 싫다 그랬잖아요. 그냥 싫어. 안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말에 다시 와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제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대답을 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근데 또 400명, 500명이 있어도 자리는 기가 막히게 어디 잡아놓으세요? 그거 어떻게 잡아놓는지도 모르겠어? 기가 막히게 앞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요, 전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귀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다고 제가 이어폰 꽂고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쟤 뭐 하는 애야? 이러면서. 그게 더 싫어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안 들으려고. 근데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룸미팅을 또 하시죠? 룸미팅을 가서 봤는데 저는 이거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얘기해본 다 평범한 분들이고 다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20대에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20대에. 이상하네. 그리고 일요일까지 강의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월요일날 직장 다니고 있었잖아요. 월요일날 다니던 그 BC카드에 바로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미 그 회사에 미련이 없었죠. 다른 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너 그거 감정평가사 그거 그러면 안 하고 왜 NRC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걔 제가 뭘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돈 벌려고 하려고 그랬죠? 걔 얼마 번대요? 1,000만 원 버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럼 NRC 왜 했겠어요? 쟤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한 겁니다. 끝.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우리 어머님 말씀을 진짜 더럽게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안 들었냐면 만 3년 동안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3년 안에 성공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선 다짐만 했어요. 다짐만. 그리고 나서 사업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사업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 왜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비행 갔으니까. 그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처음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냐면 남들이 부정하는 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 몇 년 부정했어요. 만으로 이게 실제 횟수로는 4년 몇 개월 막 그래서 막 제가 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했다는 건 그걸 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비전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비전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비전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근데 비전을 느끼려면 처음부터 그게 안 됩니다. 한 3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느립다 가가지고 막 비전을 터치하고 막 씨알도 안 먹힙니다. 우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야 되겠죠. 오해가 풀려야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 다음에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뚜껑 날라갔는데 개거품 물어야지 이제. 근데 저는 이만큼 시간을 보냈어서 제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부정을 한다? 이게 얼마나 갈지까지 보이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니까 요거는 내가 한 3일이면 때려 눕힐 수 있겠다. 이건 한 달이면 되겠다. 한 3개월이면 되겠다. 이 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나중에 다이아몬드 우선 되고 나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최고 직급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최고 직급을 그때 간 다음에 성공하신 분들 여쭤봤어요. 그분들 중에요. 그분들 다 처음부터 다 한 방에 이해하고 사업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부정적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걸 이해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 처음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었던 분들이요. 80%가 넘어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던 사람들 20%가 안 돼요. 근데 그 80% 중에 저처럼 만 3년 동안 이런 사람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거 좀 센 거. 근데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 시작을 되게 열심히 이제 했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사업을 했죠. 여기 성공하신 분들 그 당시 때 강의 들어봤더니 뭐 3개월 만에 성공한 분도 계시고 막 있대요. 되겠더라고 잘하면. 근데 그분은 되게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저는 그래 난 저분보다 능력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길게 1년이면 되겠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또 그때는 직급 가는 게 좀 달랐던 게 지금은 여러분들 소비자 마케팅도 잘 되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업자 한 명이 소비자 한 명이었어요. 저 20대 같은 경우는. 골드가 되려면 뭐 한쪽에 사업자 한 8명 이렇게 있어야 되고 루비가 되려면 한 50명 있어야 돼요. 50명. 30명에 35명에서 50명 정도 있어야지 루비 되는 거고 막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열심히 해서요. 제가 15일 만에 골드를 하고 한 달 반 만에 루비를 합니다. 추천이 35명이에요. 35명. 친구들 싹 데려가가지고 사업 겁나 잘하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루비를 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해요. 야, 쟤 3년 동안 그렇게 속색였던 애랬는데 그럼 막 돋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루비핀을 BTS가 한 달 반 만에 받습니다. 근데 이 루비핀을 받으면 BTS 그룹 행사에서 바로 주는 거고 본사 우리 그 컨벤션에서 진짜 핀을 또 주죠.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예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뭐 3월 달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때는 6월, 12월이 컨벤션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때 이제 본사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딱 무대에서 이렇게 루비부터. 지금도 루비부터 이렇게 주시잖아요. 인증서를. 그럼 요때 한 뭐 40명이었어 파트너가. 그럼 이때는 몇 명 됐어야 돼요? 110명? 네. 그러니까 다 갔는데 저 포함 3명 있었어요.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적이겠죠. 그럼 하고 싶겠어,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지 않을까요?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다 없으면 마음이 편해. 쉽게 말해서 얘네까지 갔었어야 돼. 그래야 깔끔하죠. 근데 안 가는 거야 또 얘는 또.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싹 다 없어졌으면 맘 편히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 이 비즈니스 회사가 이상한 거지. 근데 남아있는 애들이 있네. 그럼 계속 한대네 또. 미치겠네. 이때 이제 경험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스타트를 해서 최고의 여기가 뭐 성공의 위치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로 안 간다 그러잖아요. 맞죠? 여기가 이제 제로 베이스.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아주 평탄한 사업을 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 받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만 되면 땡큐죠. 이렇게 안 됩니다. 빵 이렇게 됐다가 영 밑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가 되죠. 막 올라갔다가 무덤을 파죠. 이제 막 이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나요? 오늘 얼굴을 제가 보면 압니다. 다운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누가 BTS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약속 어긴 사람 있죠? 있으세요? 그럼 속상하시죠? 열받고 죽이고 싶죠? 어저께까지 온다며. 이런 경험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딱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때려치고 싶다. 아니 때려쳐야지. 이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난 단 한 번도 포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 한 번도 난 포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룹장님들은 포기를 많이 생각하셨었나 봐요. 저는 근데 뒤에 몇 분 손 드셨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저는 포기라는 걸 생각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까요?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을걸요? 왜 더 오래 했었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거 이제 때려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이제 직장에 가야 되겠죠. 직장에 가면 돼. 그럼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때 제가 냉정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직장에서 선배들을 봤잖아요. 답이 없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먹고 사는데 얼마가 들고 그럼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 영상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혼자서 그냥 계산을 막 해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많고 재무 관리를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업했을 때 17년 전에 아무도 계산 안 해봤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몇 살까지 살고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스스로 혼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진단서 해가지고
쭉 체크해봤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30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몇 살까지 살 수 있대요?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100살까지 산다는 게 그 당시 때는. 그래서 한 90살 정도면 이게 합의를 한 거예요. 혼자서.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100살은 못 믿겠는데? 아무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90살. 그럼 몇 년 살아야 돼요? 60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6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직장 다녀봤으니까. 봤더니 몇 년 일할 수 있냐? 최고로 길게 잡았을 때가 20년 일하는 겁니다. 길게 잡았을 때. 그럼 연봉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세후 금액으로 그 당시 때 계산했는데 한 평균 4천, 5천 되는 거예요. 세후 4천, 5천이면 그때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4천만 원 잡았어요. 세후 금액이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뭐 5천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총 해서 벌 수 있는 게 8억이더라고. 8억. 8억? 잠깐만. 이거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애매해요. 막 8억으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유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드라마 같은 데나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생활비. 제가 이때는 20대 후반 30이 안 됐을 때 이제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재밌는 게요. 자기가 벌 수 있는 건 합리화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대치를 막 잡은 겁니다. 저도. 왜? 20대 때는 5천만 원씩 이렇게 안 줘요. 회사에서. 근데 나중에 되면 높여주겠죠. 그러니까 평균 잡은 거예요. 평균 안 잘린다는 가정하에 또. 근데 그래도 맥시멈 8억이었는데 그럼 생활비 얼마를 써야 되나? 소비는 또 엄청 줄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럼 한 달에 얼마 잡았냐면 그때 200만 원 잡았어요. 200만.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20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20대 때는 200만 원 아껴 쓴다고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평균 200 잡으면 되지 않을까? 혼자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문제는 50세까지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그럼 50살까지 그럼 20년 동안 쓸 돈을 마련하면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문제는 50살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살까지? 90살까지라는 게 이제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출, 생활비 엄청나게 낮게 잡은 생활비만 해도 얼마가 되냐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돈. 근데 아까 제가 벌 수 있는 최대치 그 BC카드라는 그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다녔을 때도 얼마였어요? 8억. 생활비 엄청 조금 잡았죠. 근데 얼마요? 14억 4 이미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저 이거 처음 계산하고요. 잘못한 줄 알았어요. 몇 번을 해봤어요. 몇 번. 그러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손으로 이때 손으로 잘못했나?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다음에 뭘 했냐? 근데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이거 제가 거의 20년 전에 한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집. 그때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다.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평범한 삶이 뭔데? 라고 했더니 그냥 뭐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건가요? 요즘 되게 특별한 일이 돼버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 서울 말고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수도권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사니까 아파트 이때 얼마 잡았으면 5억 잡았어요. 이 당시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억 잡았을 때 처음 이 강의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랑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때는 15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값 계속 떨어진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우겼던 게 아파트의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혹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가격은 무조건 올라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또 그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높게 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5억으로 살 수 있어요? 5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없죠. 네. 서울 외곽 지역만 해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5억. 자동차. 또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처럼 차가 필요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필요 하나도 없는데.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을 텐데. 근데 차는 있어야 돼. 그럼 차값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차? 근데 또 좋은 차 타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 그래. 중형차 뭐 해도. 근데 문제는 5천만 원짜리 차다고 해도요. 그 당시 때입니다. 지금은 5천만 원짜리 차도 잘 없더라고. 근데 얘를 평생 탈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6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차 자주 바꾸죠? 5년에 한 번씩만 바꿔요. 그럼 12번 바꿔야 돼요. 근데 2번 빼고 한 7년에 한 번 바꾼다 치고 10번 5억입니다. 5억. 이거는 감가상각돼서 다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벌 수 있는 최대치는 8억이었는데 계속 점점 마이너스죠. 근데 결혼은 하셔야 되잖아. 결혼. 그죠? 결혼하면 애 있어야 되잖아. 애 한 명 교육시키는데 얼마 들까요?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돈 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대학까지 하는데 얼마 들까요? 얼마요? 1억 8천. 네. 20년 전에도요 2억이었거든요. 지금은요 4억입니다. 이건 뒤에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자료는 다 넣어놨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아마 3년 전 자료일 거예요. 교육비 자료는요 매년 나와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몇 년 전에가 3억 9천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거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자녀 애 낳고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또 돈 들잖아요. 맞죠? 그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애 낳고 그러면 제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돈 드는데 애 낳으면 애 교육비 드는데 애 새끼가 또 결혼한다 그러면 또 돈 들죠?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지금?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은 사치다. 지금 젊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냥 우리 한번 볼까요? 결혼 얘기했으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아드님도 있으시고 따님도 있으실 텐데 아들, 딸 둘 다 있으신 혹시 아들, 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을 둔 부모님 입장 그리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 감사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결혼 안 하셨어요? 다 결혼 안 하셨죠? 우리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딸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을 데려간대. 머시마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혼을 했어. 남자애가 결혼하자고. 걔 그 새끼 집 있어야 돼요? 집 없어도 돼요? 집 있어야 되겠죠? 차 있어야 돼요? 차 없어도 돼요? 차 있어야 되죠? 차 무슨 차? 마티즈 막 이런 거 돼요? 안 되죠? 뭐 제니시스 얘기하셨네. 똥차? 똥차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지분 똥차인데 지분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연봉 얼마 정도를 원하세요? 1,000 정도는 원하는데. 연봉 1,000만 원이요? 월 1,000만 원이신 거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1억. 사장님 억대 연봉에 월 1,000씩 버는데 지분 있는데 차는 똥차. 그러면 똥차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눈높이 기준이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가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되게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30, 일찍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5 이때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35 기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아요. 30살에서 35에서 제일 많이 한대는데 30살에서 35 남자애가 지 이름으로 집이 있고 제니시스 이상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벌어요.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준이었잖아요. 지금 기준.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애들 못 봤죠? 희망 네.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 1%도 안 돼요. 1%가 뭐예요? 10,000명 중에 1명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눈높이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 결혼한대.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있었다 쳐볼게요, 한번. 그럼 우리 아들이 3억 정도 들였어. 집을 전세를 하든 뭘 하든. 그럼 며느리도 얼마 가져와야 돼요? 얼마? 그냥 너무 몰라요. 절반. 그렇죠. 이게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파트너 이제 우리 애들을 20대였을 때 아직 못 모를 때였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뭐 자기랑 결혼하면 집 있고 차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남자가 돈이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 너는 결혼할 때 얼마 가져갈 건데? 뭐 가전제품을 사든 뭐 할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성분들의 눈높이는 되게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제가. 다 드라마 때문이에요.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늘 우리 여주인공은 가난해. 어려워. 근데 남자 주인공은 너무 멋있어. 백마탄 왕자님이죠. 그 사랑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늘 해피엔딩이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죠. 왜? 그 여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그 여주인공이 내 마누라가 아니라 그 여주인공이 전지현이었고요. 김태희고 박민영이고 뭐 이런 애들이야 막. 제 파트너한테 얘기했죠. 20대 파트너한테. 야, 네가 나는 네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네가 김태희는 아니잖아. 그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능력 있는 공주님이 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이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젊은 남자들이. 고소하다 막 이래요. 고소해하고 웃으면 안 됩니다. 왜? 저를 비롯한 그런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그래도 꿈이라도 꿔볼 수 있어요. 꿈이라도. 왜? 아니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 만에 하나를 확률 따지면 몇 프로예요? 0.00001%?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는요. 내가 아무 능력도 없어. 그지야. 근데 엄청나게 예쁜 정말 재벌집 공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게 될까요? 이런 건 드라마에도 없어요. 이런 거. 드라마로 하면 망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막 했더니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게 뭐였어요? 작년에 했던 드라마 있는데 김수현 나온 드라마 뭐죠? 눈녀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막. 눈녀가 뭐야? 눈물의 여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이 그지예요? 김수현 서울대 나왔어요 거기서. 그죠? 동네에서 유지라고 자랑했잖아. 재벌한테. 부잣집 아들이에요 걔도. 드라마에도 없는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남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남자는.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때 그 결론이 뭐였냐면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뼈 빠지기를 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선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혼자 그래서 먹고 산다고 해도요. 이거 다 뺀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하냐면 24억 4천만 원 필요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저는 NRC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때려치려고 그랬다니까요. 때려치려고 그래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4억 4천만 원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24억 4천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이제 NRC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 봤더니 생각을 해봤어요. 24억 4천만 원을 제가 모으려면 왜? 근데 이거 무슨 뭐 대단한 걸 한 건가요 지금? 되게 어렵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벌려면 제가 밖에서는 연봉, 연수익, 세후 연수익이 1억 2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월급 받는 거니까. 근데 20대 후반 애한테 2억 이상의 연봉을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럼 회사로는 안 돼. PC카드로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거는 포기했잖아요. 2차 시험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뭐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영업을 한다든가 세일즈 하면 되죠. 세일즈 봤더니 세일즈로요 억대형 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3대 세일즈가 뭐냐면 자동차, 제약, 잠깐만 뭐지? 보험, 제약, 자동차가 3대 세일즈거든요. 억대형 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뵀더니 오 장난 아니에요 능력이. 저는 그분들 같이 능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20년 동안 유지하시는 분은 제가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걸 20년 동안 계속 해야 돼. 억대 연봉을 당장 버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20년 동안 하시는 분은 제 주변에서는 건너로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당장 역대 연봉을 찍으려고도 엄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영업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영업 해야지. 자영업 잘 되나요? 자영업 실패 확률이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85%고요. 그 나머지 이후 2년 안에 남아있던 15% 중에 90%가 망한답니다. 다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폐업 신고. 그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자영업은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해. 그럼 직장도 안 되고요. 영업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때려치려고 했던 NRC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NRC로 봤더니 NRC에서는 이걸 보려면 얘는 몇 년 준대요? 여러분 수당 언제까지 준대요? 평생 상속 들어보셨죠? 1대 상속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대 상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그 코드 살아있으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걔한테 또 1대겠지 이렇게. 2대로 건너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지켜. 근데 저는 상속은 필요 없었어요. 평생 준다며. 평생. 그럼 얼마인가 봤더니 NRC에서는 60년 제가 아까 90살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60년 계산할 때 연 4천만 원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연 4천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NRC에서 얼마만 벌면 되냐면 월 330만 원만 벌면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우선 해결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적으로라도. 그래야 뭔가 대안이 있는 건데 안 되는데 여기서는 월 330만 원만 벌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월 330만 원만 벌려고 이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얼마입니까? 월 1,000만 원이죠. 제가 지금 돈 얘기를 많이 한다고 무언가 어색해 하시거나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왜? 돈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근데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구의 5단계 무슨 욕구의 몇 단계 막 이런 거 있죠? 밑바탕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될까요? 제가 종교인이 될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남들을 위해서만 사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우리 다 하죠. 예.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원대한 꿈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작은 거,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작은 거를 하고 싶으면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빼놓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NRC를 때려치려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기준은 얼마라고요? 월 1,000만 원이잖아요. 기준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언제 만들어지신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 시작하셨을 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잖아요. 스타 다이아몬드가 되시잖아요. 기준이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여러분들 기초 사업 설명회 한번 딱 들었을 때 그때 느낌. 왠지 1,000만 원 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아직 실버 골드도 아닌데 전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1,000만 원 벌다 그러면 오히려 67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남는 거. 여러분들 목표대로 1,000만 원을 버신. 그럼 670만 원 남는 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성분들 여러분들 이제 매달 670만 원이 그냥 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써야 돼 그냥.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되게 우리 폴스타 그룹은 점잖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유한 분들밖에 안 계시나 보네. 그거 말씀드리면 여성분들 다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건 백화점 쇼핑한다 그러세요. 아까 제가 백화점을 그렇게 욕했는데도 백화점 쇼핑하고 싶대. 많이 하세요. 뭐 갖고 싶으신데요? 그러면 다 똑같아. 명품백. 기가 막혀. 명품백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대? 제가 이거 처음 가격 했을 때 샤넬백 400만 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빵빵 뛰었대 또 지금. 사세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670만 원 남았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요. 그때 또 백화점 쇼핑 가세요. 그럼 그 다음 달 3개월째 때 이제 3개월 됐어. 그럼 또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때도 백화점 쇼핑 가요. 그거 몇 번이나 하시나 봤더니 근데 한 10번 정도 해서 1년을 못 하시더라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집 사고 싶으신 분들 뭐 차를 갖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이런 수익을 벌었을 때 얘기죠. 그럼 좋아. 그러니까 전 NRC를 때려치지 못하고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200만 원 이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제 지금 물가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졌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뭘 계산했냐? 우리 이제 생활비를 얼마를 잡냐? 500. 700을 잡습니다. 우와. 700만 원 정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네, 한 달에. 왜 700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사람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구간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같은 걸 체크해 본 거예요. 한계 효용 들어보셨을 텐데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햄버거 한 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죠? 2개 먹었을 때도 더 맛있죠? 3개 먹었을 때 더 맛있죠? 4개 먹으면 배 터지겠죠? 이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점. 정점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치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먹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돈 쓰는 게요. 처음에 100만 원 쓸 때보다 200만 원 쓰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시겠죠? 네. 200만 원보다 400만 원 쓰면 더 좋겠죠? 400만 원보다 500만 원 쓰면 완전 좋겠죠? 500만 원보다 600만 원 쓰면 대박 좋아. 이제 대답하기도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600만 원까지는 대박 좋아. 700만 원 쓰면 개 좋아요? 봤더니요. 그 소비에 있어서 그게 한계 효용이 연으로 따져 7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계산해보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 원을 쓸 때까지는 계속 좋아. 근데 한 달에 700만 원을 쓰든 1,500만 원을 쓰든 2,000만 원을 쓰든 그때부터는 이 가치가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7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700만 원 나쁘지 않죠? 그 700만 원은 그냥 다 쓰시는 돈이에요? 그럼 많이 부족하세요? 아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 더 쓰면 되지. 근데 우선 저는 작게 잡은 거예요. 작게 700만 원 정도로. 그럼 700만 원 쓴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8,400만 원. 근데 우리는 몇 년 써야 돼요? 60년을 써야 되죠. 그럼 얼마일까요? 네, 얼마 안 해요? 50억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쓴다는 게 작은 700만 원 그럼 쓰면 쓰지 뭐 1000만 원 쓰면 쓰지 했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50억 4천만 원 좀 약간 큰 것 같죠? 근데 700만 원을 벌고 쓰면 뭐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집 있어야죠. 집 우리 여성분들 아까 우리 뭐 가격 얘기하셨 여성분들 뭐 어떤 로망이 있으시나 봤더니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한강 보이는 아파트 좋아요? 네?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비싸죠. 그런데 왜 봤더니요. 제 센터가 저희 우리 바로 옆에가 이제 저희 건대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핫플레이스 성수동이고 바로 건너편이 이제 어디야 거기가 이제 강남이니까 영동대고 타고 바로 강남. 그러니까 뭐 한남동 이쪽이고 청담동 뭐 압구정동 다 이런 데요. 근데 제가 출근하려면 이렇게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 게 이제 강변북로를 맨날 지나다니고 올림픽대로 지나다녀야 돼요. 그럼 보이는 게 다 한강 보이는 아파트죠. 다 비싸겠죠.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려는 로망이 분명히 있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로망이 있어요? 한강을 보면 차를 한 잔 마시고 딱 돌려보면요 3분의 2가 빨래 건조대밖에 없어요. 굳이 빨래는 기가 막히게 잘 말아요. 거기 햇볕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려고 그 집 사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커피 마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비싸겠죠. 최하 얼마냐면 최하 스타트가 이제 3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30억부터. 그리고 건너편에 저희 센터에서 보이는 건너편에 청담동 여기는 거기 또 얼마 전에 맨날 거기는 공사를 하거든요. 빌라를 맨날 져요. 뭐 하나 지면 최근에 진 빌라는 뭘 또 공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또 손흥민이 샀대. 그래? 뭔데? 봤더니 400억. 400억까지 안 들죠. 그 짓는데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값.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평범한 우리는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해요. 그럼 한 30억 정도면 괜찮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올랐어요. 네. 이거 한 2년 전 가격인데 또 올랐어요. 안 떨어지대. 어쨌든 뭐 요 정도 잡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차 또 있어야죠. 차. 뭐 하면 돼요? 750 똥차? 안 되고 와티즈 750? BMW? 뭐 BMW든 벤츠든 좋아요. 근데 2억 3억씩 하고 하는데 그냥 1억만 잡았어. 1억만. 우리는 굉장히 검소하니까 그냥 1억 정도만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집값 실제 얼마인지 다 더 올랐어요. 이거 뭐 아크로폴에서도 훨씬 100몇십억이고 막 많이 올랐어요. 실제 가격 한강보이 비싸다. 이 가격 그냥 근거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자동차 1억 근데 10번 바꿨다. 그럼 10억이죠. 이건 날아가는 돈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 2억짜리 차 살 건데 1억은 팔 때 남잖아요. 감가상각 1억 남고 2억짜리 사고 그럼 1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 교육비. 자, 두 명. 아까 결혼 안 하신 분 결혼하실 건데 몇 명 나실 거예요? 3명? 와, 파이팅. 네. 3명 나시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 애 교육시키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2명이면 8억이고요. 3명이면 깔끔하게 12억.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 망하는 투자. 12억을 투자했어. 돌아올 게 없는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투자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교육비를. 날리는 돈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날리는 돈, 얘도 다 날리는 돈이네요. 다 날라가는 돈. 노후 준비 여기 근거.
결혼 비용은 2억 6천 얼마인데 3억 9,670만 원이네요. 자녀 양육비. 깔끔합니다. 통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노후 준비금은 계산 안 해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쓸 돈을 계산한 거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그냥 평범한라는 기준. 우리가 그럼 원하는 삶. 아까 전에는 최소치로 잡았고 이제 원하는 삶을 기준으로 잡았더니 얼마냐? 아니 100억 안 돼요. 100억 안 돼요. 98억 4천만 원. 얼마 안 하잖아요. 두 자릿수네, 두 자릿수. 98억 4천만 원 벌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 그럼 98억 4천만 원을 벌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벌 수 있나 봤더니 밖에서 이거 계산 잘못한 겁니다. 돈 더 들어가요. 밖에서는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연 4억, 5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월로 따지면 거의 4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월 4천만 원. 아니 그 세금 떼고 그러면 월 8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NRC로 봤더니 연 1억 5,500 월로 따지면 1291만 원만 벌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사실 놀라운 계산 아닌가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NRC 사업을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월 1291만 원을 그럼 어떻게 버는지 알면 되시잖아요. 보상 플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PM 이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만 가셔서 유지하셔도 1,000만 원 벌어요. 훨씬 더 벌지. 요즘엔 아바타도 스스로 활용하시잖아요. 저희 다이아몬드들 1,000만 원 넘게 벌어요. 이 친구들은 시작부터 코드를 3개로 해가지고 저 때는 하나도 했었거든요. 저는 뼈 빠지라 나중에 또 한 거고 코드를 여기 뭐 자동으로 막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고 그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사업했던 결론, 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택했고 결과까지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시라면 밖에 일을 하시겠어요? NRC 사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셨으면? 당연히 NRC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뭐냐면 머니리치죠. 머니리치. 우리는 지금 돈만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는 건데 쉽게 말해서 1291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밖에서도 1291만 원 버는 분들이 계시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벌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90살까지 살면 돼요, 안 돼요? 더 오래 살아야 돼. 무조건 더 오래 살아야지. 억울해 죽겠는데. 150년. 네. 살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진짜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무슨 뭐 이거 안에 다 뜯어 고칠 수 있으면 돈을 때려 넣고라도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최대한 오래 살려고 이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오래 살아야 돼요. 막.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여러분들의 자유, 시간적인 자유, 밖에서도 1291만 원 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저희 대표이사님도 월급 그만큼은 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죠? 제가 얼마 받는지 알거든요. 여쭤봤었어요. 아, 나보다 훨씬 못 벌더라고. 여러분 사업자보다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고액 연봉자고 소득자시겠죠? 그렇죠. 보세요. 근데 시간의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우리 엄청 바쁘고요.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주말에 그룹 행사 좀 부르지 마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주말에 그룹 행사 오시면 월요일 날 쉴까요? 오시죠. 그런 거 없어요. 회사로. 부르시려면 평일에 부르세요. 평일에. 그러면 편하실 거예요, 좀. 근데 주말에 맨날 그룹 행사 다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돼. 왜? 월요일 날 회장님 출근하시거든요. 요즘에 또 회장님이 출근을 되게 잘하셔.
시간의 자유 있을까요? 가족 보고 딸 엄청 예뻐하시고 아들 엄청 좋아하시는데 같이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 같이 있으면 전화 와요. 딸 아들한테. 아들한테 아빠 어디야? 막 금방 들어간다고 뻥치고. 시간의 자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1,000만 원 버시는데 시간의 자유가 없으신 분들이 친구 많을까요?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밖에선 무한 경쟁이죠. 무한 경쟁. 내가 얘를 이겨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직장 BC카드든 신세계백화점이든 제 같은 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할까요? 앞에서만 친한 척하는 거예요. 뒤돌았으면 경쟁자예요. 얘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개념이죠. 제 파트너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저한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처음에 여러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내 가족? 내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아니요. 여러분 스폰서예요. 나보다도 내 성공을 더 바라는 사람 여러분 스폰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젊은 부모님 아니면 가족, 아들, 딸 얘네들 내 성공을 바래?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방해를 하죠. 바라지 않아요. 안 되길 바라지. 그런데 잘 되시면 그때는 얘기하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잘 되실 줄 알았다고. 제가 다 들었던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폰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중요한 거고 스폰서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만난다 그랬었죠? 다 쌩까야 돼요 진짜. 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왜? 보면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근데 지금은 그러면 걔네 친구들 제가 왜 안 봤냐면 저 30 몇 명 제 친구였잖아요. 나갔어요. 그러면 뭐 했던 애들도 있고 안 했던 애들도 있고 막 이러겠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근데 우선 시키긴 해야 돼. 했던 애들은 부정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저를 대변해 막 밖에서. 그런지 말지 관심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결과를 만들었어. 제가 작년 말이었네요. 작년 말 24년 20년 만에 동창회 대학 동창회 걔네들이 제가 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희 센터 근처로 다 온 거예요. 20년 만에 봤어요. 어디 안 가요. 그냥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거 해서 뭐 너무 이제 제 스스로 뭐 다행히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이거 아니었어도 딴 거 했었어도 그렇게 됐을 거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게 본인들 합리화지. 친구들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잘 하기만 하면 다 여러분들 다 인정합니다. 부정한 만큼 훨씬 더 인정해요. 부정을 강하게 했던 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당연히 훨씬 더 크게 인정해요. 자기가 그랬던 거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프렌들이 친 많은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적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게 욕구의 단계 중에 상위 레벨의 단계잖아요. 그게 프렌드 리치예요. 즉 이게 왜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밑바탕에 먼저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바탕을 제일 잘 깔아주는 게 저한테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계산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왜 여기서는 주잖아요. 플랜 안에서 주잖아요. 내가 하기만 하면. 그걸 아니까 저는 사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머니리치가 이제 되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집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해. 너 뭐 하냐? 걔네 이제 저희 직장이 강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심심하면 연락을 하거든요. 낮에 낮술 먹자고. 직장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했더니 회의 중이었나 봐요. 늦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이렇게 왔지. 지금 끝났다고. 나는 퇴근한다 그랬거든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출퇴근이라는 걸 해? 이러더라고요. 그냥 오랜만에 한번 나와봤어 그랬죠. 제가 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한 번 정도. 나머지는. 그래서 전 집이 좋아야 돼요. 집에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런닝머신이 다 있어야 되고 운동시설이 다 있어야 되고 하여튼 많은 게 있어야 돼요. 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다 이제 지루하면 이제 나가서 하는 거 되게 단순해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우리 이제 그룹장님 통해서 제가 이제 골프를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이제 골프 연습하고 그리고 뭐 띵가띵가 하다가 사우나 갔다가 밥 먹고 뭐 할까 그때 고민해요. 누구한테 연락해서 놀까? 근데 노는 것도 재미없어서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가 파트너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왜 축구를 왜 보러 갔었냐면 아까 우리 조윤 구독자님 물어봐 주셨는데 맨날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BTS 행사였어요. 재작년이었는데 벌써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제가 그 축구 보고 그러니까 운동 경기 보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땐 축구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다치니까 손흥민 선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잘 차죠 이렇게. 그거를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갑자기.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TV로 보면 재밌잖아요. 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왜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손흥민이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김민재는 독일에서 하고 이강인은 파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이 다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 선수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갈 기회가 생겨서 제가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 아까 같이 온 이상민 크라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나랑 다음 주에 축구 보러 유럽 갈래? 그랬어요. 바로 간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갔죠. 근데 가려고 갔더니 유럽까지 가는데 겁나 오래 걸려. 제가 NRC USA 때 미국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0대 때인데 미국 갔는데 그러니까 이코노미 타고 갔죠 당연히. 그때 150만 원이었나? 이러고 타고 갔어요. 열 몇 시간을 가잖아요. 15시간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 그룹장님도 미국 다 가셨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맹세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다음부터는 이코노미를 안 타고 비즈니스를 탄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다시는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 비즈니스 탈 생각을 못했지 그때는. 그때 비즈니스 가격이 1,몇백만 원이었나? 뭐 1,000만 원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만 원대였어. 이번 유럽을 갑니다. 여기 딱 같이 갔는데 거기 참가하는 비용 이렇게 봤더니 누가 주최한 거냐면 박문성 아저씨가 주최한 거예요. 축구 해설위원 아세요? 박문성 해설. 요즘에 TV도 많이 나오죠. 정몽규 회장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냥. 근데 그때 거기 참가 비용이 한 900만 원 좀 800 몇십만 원인데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근데 봤더니 다 그냥 이코노미 다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도 드림 투어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니까 이제는 아주 이제 버릇도 잘못 들였어요 이제. 근데 유럽까지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간다. 난 비즈니스 타고 가겠다 했더니 또 이 취소 수수료도 내야 된대요.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취소 수수료가 70만 원이래요. 그거 내고 비행기 값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연말이야. 가격이 맨날 다르거든요 얘네가. 얘 참여비가 한 9일 8일 9일 가는 건데 800만 원이었는데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이었어요. 갔죠. 그리고 이상민 사장한테 넌 아직 젊잖아. 너는 그냥 이코노미 타봐 한번. 왜냐면 자리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비즈니스 탄다 그랬거든요. 이제 너는 아직 젊으니까 한번 타봐. 그리고 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둘이 같이 탄 거예요. 비즈니스 둘만. 이 사람은 뭐 그걸로 했겠지. 근데 저는 제 돈으로 해서. 이상민 사장님은 뒤지는 줄 알았다고. 자기 무조건 비즈니스 탈 거라고. 그리고 재작년에 갔다 온 거고 작년에 또 갈라 그랬어.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여기가 실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사진 찍는 그 경기장 안에 아니고 여기 실제 손흥민 선수 라카룸 실제 여기 박문성 아저씨 아 여기 줄리앙인가 여기 방송이 있잖아 방송에 그 줄리앙 뭐 프랑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거기 이강인 선수 경기장이에요. 아 파비앙 줄리앙이래. 파비앙 얘랑 같이 봤어요. 여기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 맨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볼 기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간에 몇 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영국 갔다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가 막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왜 할 수 있었냐면 제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너랑 같이. 그것도 갑자기 아무 때나. 그래서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토트넘이랑 바이에른 뮌헨 작년에 한국 왔어요. 그 표 구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구해가지고 거기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죠. 올해 리그. 근데 올해는 우리 드림 투어랑 겹쳐서 못 갔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었으면 못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막 이런 거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면 제가 못했던 걸 NRC를 하니까 제가 때려치고 다시 BC카드 같은 못했던 것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NRC가 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죽기 전에 누군가 단 한 명한테만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그걸 제가 뭘 가르치는 거냐? 아니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게 끝입니다.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결과를 만들고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미 그런 건 증명되어 있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거 증명되어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분들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좋은 타이밍, 새롭게 바뀌어진 이 좋은 타이밍에서 꼭 멋진 결실과 성공을 100% 이루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부족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